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4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매출입니다. 2023년 매출은 22밀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적자폭은 1.8배가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만큼 매출이익률도 낮아졌습니다. 매출이익률이 낮아진 것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늘었다고 해요. 연간 비용을 보면 2022년 대비 1.8배가 늘었네요. 매출액 대비 비중을 보면 일반 행정비는 감소했고 연구개발비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 생산량 증대에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역시 직원 수가 증가하면서 급여, 주식 기반 보상이 증가하고 자재, 설비 등의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직원 수 증가가 비용 상승에 제일 영향을 줬네요. 4분기 매출은 6.1밀리언 달러로 3분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이익률은 줄었는데 에비타이익률은 늘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판관비도 3, 4분기 들어서 많이 늘었어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액은 시장 예측을 넘었고 EPS는 딱 맞췄습니다. 실적 발표 후 현재 주가가 8% 하락한 상태인데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서 이야기해 볼까요?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은 줄고 부채가 조금 늘어서 부채 비율이 14%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채가 많이 없네요. 유동성도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3분기 1412%에서 약 400%나 줄었어요.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현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유출폭이 커지고 있고요. 분기로 봐도 2023년 3, 4분기에 특히 유출폭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4분기에 신규 수주 6.7밀리언 달러를 포함해서 연간 65.1밀리언 달러를 달성했고 2022년 24.5밀리언 달러 대비 26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AQ35를 달성하고 바로 다음 달인 1월에 AQ36을 이뤄냅니다. AQ36이 AQ35보다 계산 공간이 2배가 된다고 하네요.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은 6.5에서 7.5밀리언 달러로 4분기보다 최소 6%에서 최대 2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연간 기준으로는 37에서 41밀리언 달러를 예상하며 68에서 86%더 늘 거라고 하네요. 2023년 에비타 수익이 마이너스 78밀리언 달러였는데 2024년은 마이너스 110.5밀리언 달러로 적자폭이 더 커집니다. 아직 대량 양산이 아니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AI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고객들은 최신 LLM을 교육하려면 GPU 8개, 서버 3만 개가 필요하다고 하고 단일 모델을 훈련하는데 10억 달러와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추가 소식으로는 2월 20일에 이온광자 얽힘 PIC 기술을 실험실 환경에서 시연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큐비트 제어하는 빛을 QPU로 직접 보낼 수 있다고 해요.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시스템의 크기와 비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소식이라는데 광자 상호 연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 AQ64 이상으로 QPU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사회에 2명의 인재를 영입했는데요. 로버트 카딜로는 전 미국 국방정보국 부국장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가자문관으로 일을 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와의 관계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빌 스캐넬은 델에서 글로벌 영업, 고객 운영 부문 사장으로 일을 했었고 아이온큐의 판매 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매출에는 하드웨어 매출은 없었고 어플리케이션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을 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제 생각은 아이온큐가 매출이 크게 늘려면 하드웨어 시스템이 판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기업용 시스템인 포르테를 만들고 있고 올해 말에 고객에게 배송된다고 하니 올해 4분기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차트와 공매도 현황을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정리했던 영상은 2월 20일자 영상인데요. 이때 주가가 10.62달러에 마감되고 현재는 10.3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는 높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 및 실적 발표 전으로 아이온큐 주가도 하락했다고 보고요. 2월 21일에 10.37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고 장 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2월 22일은 주가가 3% 상승했습니다. 또 이날 위에서 말씀드린 이온광자 얽힘 기사가 발표되었던 것도 영향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2월 23일은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2월 26일, 27일은 주가가 5%, 3% 상승했는데요. 딱히 소식은 없지만 전주 금요일에 너무 떨어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리게티도 비슷한 흐름이더라고요.
2월 28일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것과 함께 실적 발표 전이라 그런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2월 29일 주가가 4%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8% 하락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는데요. 60분봉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장마감 후 실적이 발표되는데 16시에 갑자기 20% 상승한 13.53달러를 찍고 바로 1시간 뒤인 17시에 16% 하락인 10.29달러까지 갑니다. 2시간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장 시작 전에는 잠깐 10달러도 깨지네요. 현재는 여기서 반등해서 10.3달러까지 왔는데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바로 창립자인 김정상 교수가 CTO에서 물러나 학계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요. 공동 창립자였던 크리스 몰로 교수도 작년에 떠나면서 이제 창립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김정상 교수는 신분이 교수이기 때문에 학계에 돌아가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했고 앞으로 아이온큐에 대한 자문을 할 것이며 대학에서 나오는 특허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이온큐는 양산 준비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회사도 하드웨어 시스템 판매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교수이신 두 창립자들이 학계에서 연구를 통해 특허를 개발하는 게 서로에게 윈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있으면 기술 개발도 하긴 하겠지만 경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공매도 현황을 보면 2월 15일 기준 공매도 잔량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1월 31일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 공매도 잔량이 증가하는 추세네요. 유통주식수 대비 공매도 비중은 27%입니다. 주가, 거래량, 1 공매도 체결 수량을 보시면 2월 14일 이후로 공매도 체결 수량이 점점 증가하는데 특히 2월 26일, 28일에 공매도 수량이 급증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좋게 나올 걸 알았을 수 있을 텐데 혹시 김정상 교수가 CTO에서 물러나는 걸 알았을까요? 단순 추측이지만 의심도 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속적으로 소식과 차트를 보면서 아이온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